순서대로 첫 번째인 2023년 세종교육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언론 활동에도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최규진 교육감님의 회견문 발표에 이어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기자회견 운영 방식은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규진 교육감님의 회견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1월 마지막 날이긴 한데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일인적으로 설날을 지나야 새해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꼭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신 어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무관 얘기한 것처럼 올해 첫 번째 회견이고요. 그래서 올해 2023년 세종교육의 주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해 세종 시민들의 응원 그리고 세종 교육 공동체의 단합된 힘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종 시민과 세종 교육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저마다의 능력과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관심과 흥미를 발견하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아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미래 교육이 지향하는 맞춤형 교육이고 교육의 창의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세종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더 나아가 세종 학생 생애 주기 전반을 책임지고 특수, 다문화, 대린 학습자,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학생까지 책임지는 교육 정책을 펼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2023년 세종교육 주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이 추구하는 개별화 다양화를 위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에 걸맞은 내용과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의 아이다운 교육과정과 초등의 생각자람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놀이와 학생 중심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세종 유아생태체험학습터인 솔솔 놀이터를 올해 정식 개장해서 사계절,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마다 고유의 교육과정이 더욱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초등학교 53개교의 실천교사 지원단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 학년 교육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함께 도등 교육과정을 통해서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도 실현하겠습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나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그리고 세종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와 연계한 직업체험, 그리고 장애학생 자격 취득과정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특수학급 증설은 물론 특수학교와 특수학교급 학급 공간 핵심 예산을 2억 9천만 원 증액한 총 4억 8천만 원을 확대 지원해서 특수학생들의 성장도 챙겨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대두된 교육 회복과
문화, 체육, 예술 교육을 계속 지원해 학생들의 균형 있는 발전, 성장을 돕겠습니다. 학교 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선정 지원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심층 진단을 확대하며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심리와 정서 회복을 위해 학생 1인당 50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의 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개선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세종 학생 체력 증진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담은 인생 지도를 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진로 진학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진학 지도 전문가를 양성하여 진학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오는 3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원도 차질 없이 개원해서 학생 모두가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미래형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의 학교 혁신 성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세종 미래 학교로의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학교가 교육 공동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 과정을 개발, 운영, 평가하고 학교 자율 예산으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교직원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또한 학급당 학생과 원화 수를 감축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선진 교육 환경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에 이어 올해는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 20명 배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유치원 학급당 원화 수도 1, 2 생활권과 읍면지역은 만 5세 만 21명으로 3, 4 생활권은 만 4세 19명, 만 5세 22명으로 한 명씩 감축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가치, 메타버스, 미래학교와 미래상상학교 등 미래형 학교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디지털 전환 교육을 위해서 11개 학교에 인공지능 교육 3도 학교를 운영하고 중학교 4개 학교에 미래형 정보교실도 구축해서 미래 교육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탄소 중립 시범학교를 초등학교 11개 학교로 지정해서 우리 세종의 학생들이 실천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입니다.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실현하겠습니다. 모든 학습자에 대한 촘촘한 교육기본권 보장과 함께 교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 지원으로 교육에 공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먼저 유아기부터 질 높은 교육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교무, 인사, 행정 등 스마트 업무 지원이 가능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서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 유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누구나 소외당하지 않고 다양한 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3월 제2 특수학교인 세종 이음학교를 15학급 규모로 차질 없이 개교하고 지난해 하반기 개교한 대한교육의탁기관인 밀벗학교를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인 교육 복지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학생 교육급여를
초등학생은 41만 5천원, 중학생은 58만 9천원, 고등학생 65만 4천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 편입생에 대해 체육복비를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하겠습니다. 네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간다운 삶이 공적인 지원 체계 안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자원을 망라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학교 밖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 예산을 8,840만 원을 증액해서 총 4억 800만 원으로 확대하고 학생 정서 심리 검사를 중전에는 초등학교 2학년과 중고등학교 각각 1개 학년에서 올해는 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해서 정신건강 의지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교육 걱정 없는 방과 후 초등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급간식비를 수익자 부담에서 전면 무상으로 지원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교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에 전념하는 학교 문화 정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설립 예정이 확정된 2025년의 학생교육문화원이나 2026년의 특수교육원은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향후 설립 예정인 국제교육원, 학생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등 직속기관 설립도 지속 추진해 명실상부한 학습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세종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그간 지속 추진해온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의 교육공동체와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세종교육 대토론회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감 정책 간담회 등의 규모나 횟수를 늘리고 학교 자치 활성화와 교육주체의 참여 확대로 학교의 자율 역량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의 자치활동 지원 예산을 100만 원 증액해서 초등학교에는 300만 원, 중고등학교에는 각각 400만 원씩 확대 지원하고 학부모회 예산도 20만 원 증액해서 유치원은 70만 원, 그 밖에 학교별로 170만 원씩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카페를 지난해 5개 학교에서 올해 15개 학교를 추가 구축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학부모 집단 상담도 8개 주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의 2023년도 세종교육 주요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소중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올해 계획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올해에도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면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와 함께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와 함께한 지 3년이 되어갑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마스크를 쓴 친구들의 얼굴이 더 익숙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코로나 터널을 지나 봄이 오면 마스크 없이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스크로 덮였던 갑갑함을 털어내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면연 새해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무 솔직하신 간단하게 하는 마이크 전해 주십시오. 올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마지막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간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나 언어 인지
때문에 이 마스크가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원 등에서 아이들의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안 써야 하는 선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생 입장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 특히 코로나 세대라고 하죠. 코로나 주민들, 그 아이들, 그다음에 그 어릴 때부터 마스크 써던 아이들, 마스크를 벗으면서 더 불안한 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생 입장은 어떤지,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 청년도 평가했을 때 너무 뻥춤기라고 하잖아요. 저희 그 정세균 교수님이 어떠한 내부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니까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3년을 꼭 마스크를 쓰고 지내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교수님께서도 거의 10분의 1을 안 쓰시고 계신데 거의 다 쓰고 계시거든요. 아직도 이게 그냥 쓰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님, 어머니들께서 특히 아이들이 유아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있을 때 혹시 안전문이 벗어도 되는 거야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교육청에 따로 방침이 있지는 않고 교육부에서 주신 방침을 자세하게 한 번 더 내려서 어쨌든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하는 것들 체험학습을 갈 때 함께 버스 이동할 때라거나 아니면 중학교 그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해야 하거나 이런 공간에서는 반드시 써야 하고 나머지 공간에서는 특히 유아나 초등학생들의 수업 시간 이럴 때는 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쓰래요. 이렇게 아직 부모님의 뜻이 그냥 썼으면 좋겠어요 하는 때는 그냥 장르가 써도 쓰거나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이 거의 끝나고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인하수할 때 열체크라든가 또 학교에 교실에 조금이라도 몸이 있는 있으면 바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다시 측정을 열을 재거나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학교는 그동안 어쩌면 가장 그 시간에 한 번씩 열 체크도 하고 아침에 등교할때 하고 그렇게 모든 생활을 할 때 실제하게 소독이나 이런 걸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꾸준히 갖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청년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결과에 대해서 축하해 주셔서 저희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직원이 그 지난해에 나왔던 결과에 대한 현장 반성과 우리가 이렇게까지 청년도 낮아진 거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죄송함 이런 것을 전제를 해서 전 직원이 함께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갑자기 뛰어올랐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정도 상황이었는데 다시 원상회복되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청년부에서만큼은 세종시에서는 다음 기회에도 정말 맑고 공정한 문화가 자리 잡을 정말 힘이 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장규 먼저 하시고 한번 하세요. 먼저 계속 손들고 계지 말고 이쪽으로 좀 3번은 우리 남자입니다. 세종 경제 임장규 기자입니다. 26일자로 권익위에서 청년도 관련해가지고 2등급으로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청년도는 공무원들한테는 기본적인 의무이 들어가니까 직급값이 사실상 1등급, 2등급이 당연한 건데 5등급으로 떨어졌다 다시 이제 획득한 부분인데 5등급으로 떨어졌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이제 자격평가를 하실 거고 또 다시 이제 2등급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에 대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사실 이걸 떨어지는 것과 오르는 요인이라고 아셨다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원인, 그러니까 떨어진 요인과 오른 요인에 대한 자격평가에 대한 그 중요한 요점도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년 전에 저희가 그러면 5등급으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과 다양한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권익위의 조사 사항 중에는 무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혹시 교육청과 계약을 하거나 업무 수행을 하거나 일을 하는 가운데 교육청 직원에게서 금품이나 뭐 적절한 대접을 요구받거나 본인이 준 일이 있는가라는 항목이 있답니다. 근데 그 항목에 대해서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적다고 했던가 어쨌든 요구받았다 했던 같은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안이 그런 사안이 하나가 나오면 그 해당 점수가 완전히 0점으로 처리되어서 나머지 점수는 0.1, 0.2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점수가 뚝 떨어지면서 이제 저희가 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실제로 만약에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든 찾아내서 그야말로 인걸 뵙게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으니까 원래 꼴찌 하는 것은 감수하는데 경찰이나 수사를 통해서라도 이 사실을 밝혀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권익위에 알아도 보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답니다. 누가 했는지를 밝혀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점수가 그렇게 나왔던 여부의 꼴찌가 됐었고 올해는 다행히 그런 사례가 일체 한 건도 전혀 없다 이렇게 돼서 이런 수준이 됐던 건데 뭐 여러 가지 반드시 어딘가 사실이니까 뭐 아닌 땐 굴뚝에 연기나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공정한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꼭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내가 잘 안 됐을 때 섭섭함이 혹시 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도는 공직사회에서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기본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올해 저희들이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함께 늘상 확인하고 서로 공유하고 다짐했듯이 이 문화가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도록 속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나루 기자님 하시는데 그 사전에 제가 아까 안내 드렸듯이 가급적이면은 금일 기자회견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이렇게 좀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금일 기자회견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좀 해주시면 중간 거는 얘기 묻지 말고 올해 것만 하라 그래요. 예, 시간 다 잡아먹잖아.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IPN 뉴스 남나루입니다.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 다문화 느린 학습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글을 남기셨는데 이 특수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지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문화 학생애들이 당연히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다문화 학생들 가르칠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진도가 빠르다. 그런데 이 진도를 애들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건 바로 조리의 문화와 언어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여기랑 같이 접목해가지고 또 방과 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좀 잘 교육을 통해 지도하는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는 학생애들 얼마나 되는가,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도 다음나 이것을 우리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고급만 교육을 좀 시켜서 지금 우리 현재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없으시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윤시민 과장님이 말씀을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다문화 학생 수는 저희들이 매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 1일자 조사를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거고, 작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814명입니다. 다문화 학생 지원은 저희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어, 기초학력, 그리고 적응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역별로 저희들이 매년 학생들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문화 강사가 학생을 직접 이렇게 1대1로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신규로 들어간 사업은 학급 맞춤이라 해서 그 다문화 학생이 있는 학급에 담임 선생님께서 그 학생하고 1대1 또는 1대2로 매칭을 하게 되면 그 학급에 그 다문화 교육 지원비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주면은 그 학생하고 1대1 또는 1대2로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그 지속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필요한 경우에서는 또 수시로 센터에 지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뒤에 좀 해줘요. 네? 뒤에 있는 사람 기자 아닙니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오늘 입체 여지 없이 꽉 차가지고 그래 먼저 지금 보이는 김교현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프레스뉴스의 김교현입니다. 교육학교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교육학교 발표 내용 중에 보면 교육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 특수 다문화 어린이 학습자들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교육감님의 그런 어떤 교육 방향이나 방식들이 조금 이상적이다. 좀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부 모델의 관심은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요. 좀 대학 입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교 학점제 운영이나 내신 등급제 등은 오늘 주요 계획에 언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또 세종시 학부모들이 유초등 학교 때까지는 세종시가 좋고 대학을 가려면 인근 대전이나 서울로 다시 가는 사례들이 종종 이제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학 입시 자료, 세종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대학 입시 자료,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4년제 대학 입학 비율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고 제가 좀 받을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가 학부모님 사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춤, 그리고 아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존중하고 그 아이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고 매우 이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실현해야지요. 그런 거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학 입시가 학부모로서 제일 중요한데 거기 학점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계속 보고를 드렸었고요. 고교 학점제 준비는 전국에서 세종이 가장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선생님들도 고교 학점제 준비하기 고교 학점제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고교 학점제에 걸맞도록 학교 교실의 환경을 다양하게 꾸민다든가 이런 일들이 거의 전국에서 세종이 가장 앞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 입시 성적도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그러니까 각 학교에 대학 입시 자료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거 전부 모아서 발표하거나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전국이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게 교육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근데도 이제 그래서 대학 입시 사실은 참 이게 답답한데 무슨 계약 선전하려고 하면 참 좋은데 하듯이 실제로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고등학교가요 정말 내가 고마운 것은 거의 모든 학교에 어느 학교에서 서울대를 매년 몇 명씩 간대 이거보다도 세종시의 거의 모든 학교에서 소위 SKY를 고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올해는 세종여고에서도 가고 그런 시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분석은 내내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서울에 있는 7대 이렇게 거기에 가는 학사 또 요즘에는 뭐 특정한 대학보다도 의대, 의학계열을 이것을 또 선호하는 성향도 있는데 의학계열의 그 진학률이 올해가 좀 센수가 많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 진학을 하는 일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셔서 이거 있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거 통계 발표 못하는 거죠? 예, 방금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별로 되게 졸업식 등에서 예, 교육정책국장인 이렇습니다. 방금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입시나 이 성적의 학교별 비교가 가능한 자료는 국가가 이렇게 규정으로 발표나 모으거나 하지 못하도록 매우 강력하게 신행을 한 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가 돼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만 이렇게 교육관님 말씀하신 대로 짐작을 하고 전반적인 이 경향성을 파악하고 각각의 학교나 아이들의 대학 입시 이 지도로 활용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막연하게 느끼는 부담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에 서울이 아닌 서울 근교에 있는 분당인가 어디에 거기서 꽤 괜찮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같이 중학교에 생활하다 같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최상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있는 꽤 좋은 학교라고 소문난 학교에 다니던 친구가 친구들과 떨어져서 고등학교 1학년 그쪽으로 이사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였고 부모님이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가족이 같이 가니까 하고선 친구는 여기 내려왔고 여기 초등학교를 1학년 2학기부터 다녔고 거기 있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거의 성적도 비슷하고 성적도 함께 했던 친구는 그 학교에 남아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세종의 학교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학교 얘기를 참 많이 하고 고등학생인데 친구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너무 학교가 재밌다 그러는데 이게 고등학생이 재밌어도 되나? 이 재밌다가 거기 남겨놓은 아이는 지가 가고 싶은 데를 갈
텐데 우리 아이는 그러지 못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불안감이 솔직히 크셨다 그래요. 그런데 세종에 내려온 친구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소위 Y대 SK한테 Y대에 자기가 원하는 동양학과 뭐 거기를 진학을 해서 정말 자기는 만족하게 진학을 했는데 거기에 남아있던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공부를 했다는데 그 친구는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세종에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계속 받고 사는 것보다 세종에서 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이 자존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훨씬 대학이 최고죠. 적어도 우리 아이 경우에는 유의미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어머니를 얼마 전에 만났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얘기들이 번져나가면서 세종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임원선 기자님. 예, 오피엔 임원선 기자입니다. 네, 저는 어른 나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마스크 잠깐 내리고 네. 소리가 예, 어른 아이는요 넓은 공간과 아름다운 장소에서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장소에서 어린이 자란다 하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영화는 그 과학자나 문학가나 박사나 모든 사람이 배출하는 기본이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세종시에 이번에 2023년도 발표의 이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운동장에 주변에 나무 하나 설계 계획이 없거든요. 이 세부적인 그 계획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아이들 공원에 학습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으시면 이 자리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좀 활달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에 정말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시듯이 세종시 학교의 면적이 좀 약간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세종시 학교의 거의 근처에 우리 세종은 전체적으로 중앙공원을 포함해서 녹지가 많이 확보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인근에 있는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 지난번에 지난 4분기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일이 있었는데 지역 교육 자원 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그 동지역까지 우리 세종시 전체에 우리 학교 주변에 자연과 역사가 들어있는 좋은 장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다 만들어서 그게 학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라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저기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한 초등학교가 학교 운동장이 주로 초등학교 작은 학교인데요. 옛날에 그 동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만 쓰는 것이 안타깝다. 축구 좋아하는 애들은 동네 근처에 어른들 축구하는 또 다른 곳에서 가게 하고 학교 운동장 전체를 그냥 파헤쳐가지고 그 운동장을 물길도 내고 숲길도 내고 그래서 그 전통 놀이를 포함한 다양한 놀이 공간도 하고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완전히 운동장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사례를 보고 우리 세종에 있는 그 쌍미초등학교 교육공동체에서 교장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같이 상의를 하셔서 우리 세종에도 그런 학교를 한번 하나 운동장을 완전히 자연을 완전히 그 운동장에 갖다 놓은 것 같은 생태 운동장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한번 저희들이 그 밀양에 해놓은 것을 가보기도 하고 그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면 그걸 한번 저희들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작정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주환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내일보 김주환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 운영이 된다면 우리 최 교육감님께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어떤 기준으로 배치하실 것인지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940만의 서울 인구 과밀 도시에서도 폐교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일부 폐교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 다행히도 세종시는 신도시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학교가 이제 증설되고 있고요. 구도심권에서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규모 통합을 정말 거의 30년 가까운 국가적 과제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을 하지 못했다가 현 정부 들어서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님께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만큼은 꼭 하겠다고 하시고 어젠가에 언론에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으니까 전에는 추진하려고 할 때 정부 부처 안에 주간 부서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됐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쪽은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기구에서 이걸 교육부가 중심에서 해야 된다는 데까지 통일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24년 잘 준비해서 25년도에 더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것을 원하는 한 4개 지역 정도를 4개 신도를 시범 교육청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전에부터 세종시가 유구통합을 하게 되면 세종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세종에서 모범적으로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보완해야 될 점이나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전국적인 사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해봤었고 교육부에도 그런 뜻을 전달해서 4개든 2개든 시범지역이 선정이 되면 세종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이 된 시범교육청이 될 겁니다. 다만 지금 교사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정말 유보 통합에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교원들의 자격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깊은 연구와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토론,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과 우리 유치원 교사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해서 전국적인 토론과 보완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배치를 어떻게 할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직 적절치 않고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도 서울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어디에 시의회에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만 인구 감소가 그간 심각한 현상이 있지요. 세종시도 지금 동지역은 30년까지 계속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출산율이나 이런 데서도 여전히 전국 1위라고는 하지만 출산율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솔동 같은 데가 처음에 거기 학교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 그쪽에 살던 분들이 크게 이사를 안 가고 그냥 다 머무르신다고 생각할 때 학교의 학생 수가 좀 줄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과제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물어보신 건 아니고 그런 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세종에 혹시 읍면 지역 중에 학교가 지금 학생이 그렇게 해서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가 어디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서는 작은 학교가 연동에 있는
연동, 초연동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학교를 결코 폐교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여기 인근의 금호중학교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예를 들면 연동 바로 옆에 5-1, 2 생활권이 개발이 될 때, 연동중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교명을 이어가면서, 이전 쪽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는 살리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연동중학교 혹은 연동초등학교의 터를 그래서 혹시 동지역에 학교만 있고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은데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무슨 직접 기관을 설립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것을 보호생활권 개발할 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계획이 확장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오늘 문지은 기자까지 봤고요. 다음 기자회견부터는 이게 또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께서 많이 오셔서 오늘 들으신 분 중에 질의를 못 하시고 가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다음 기자회견 때 꼭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문지은 기자님. 예전에는 문제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소득장려 양육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교육청은 사교육 적자 없는 방과후 소득돌봄 획기를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소득돌봄 그 간식비를 전면 무상으로 지원하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시하고 급식 식재료비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급식비 부족 문제도 있는데 또 초등돌봄 국가식비를 또 무상으로 하면 좀 아이들 먹이는 식재료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 또 돌봄급식 간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인스턴트 간식이 좀 많이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안전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학부모들은 좀 인스턴트 가공 음식을 간식으로 먹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시고 그 건강에 대해서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조리되고 즉석에서 조리되거나 가공이 좀 덜 된 건강한 간식을 좀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식비 시와 조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문제와 그 문제는 뭐 잘 어떻게든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한번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그것과 돌봄 매듭식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연관 지역이 없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돌봄 시간에 조회주는 급식 간식을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급식처럼 조리실에서 영양교사 혹은 영양사 선생님이 메뉴를 짜고 식단을 짜고 조리사 선생님들이 조리를 해서 제공하면 제일 좋죠. 이게 이제 그 부모님들의 원하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그러기에는 시설 운영 시설 자체도 그렇고요. 또 그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사 선생님들의 근로 조건이나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최대한 적어도 이것이 아이들에게 해온 것이 아닌 선에서의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양사 선생님께서 도움을 좀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불편해하시지 않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게 건강한 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점심때에도 밥 해주고 빨리 치우고 나서 다시 3시에 그것도 좀 따로 해주세요는 그거는 이제 아마 조리사 선생님들이라도 우리 애들 위해서 하고 싶긴 할 텐데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이나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우리 기자회견문에 그 정황으로 가 있습니다. 좀 필요하신 부분 이렇게 좀 추가로 좀 알아봐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손을 드셨는데 이제 질의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